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19살 청년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전주 페이퍼 공장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미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하죠. 더욱더 자세한 사망 원인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그나마 회사와 유족 측은 합의를 이뤄 고인의 장례 절차를 치르기로 결정해놨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전 10시 반 이 19살 청년의 시신이 전주 페이퍼 공장 안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일하던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족과 많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또 직장 동료들이 우산을 쓰고 우의를 입고 운구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유족 측이 합의를 이뤄내게 된 재조사 그 과정이 있었고 그곳에서 4ppm의 황화수소가 검출되었고 합의를 이뤄서 이렇게나마 고인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우리 유족분들 그리고 함께 해오신 많은 관계자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잠시 후에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산재 사망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로사, 추락사, 폭발 사고, 그 많은 죽음 앞에 유독 전주페이퍼 19살 어린 노동자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진종문제연구소 김재우 지부장님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시간이 이게 오래 끌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우리 사이에 던져진 질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후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망스럽고요. 이 과정에서 뭐 물청소를 했다는 둥 이런 것들이 들려왔거든요. 이런 과정들도 실제로 우리 사회 수준이 아직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이 아직은 천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재조사했을 때 이제 황화수소가 검출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19살 청년이 전주페이퍼를 떠납니다만 네네. 수많은 동료 직원들은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예.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청년의 사건을 잘 마무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네네.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또 보완책 차원에서 뭐 그 이후에 뭐 안전 매뉴얼을 확보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1년이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이 수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 법적으로 강력하게 확보하지 않으면은 그냥 간단한 매뉴얼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되고 국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법규들이 재정비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선의 오은미 도의원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상당히 울먹이시고 있는 모습인데 마지막 이제 어쨌든 이 19살 청년을 그래도 비가 오는 날 너무 지체하지 않고 오래 지체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합의를 이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마음은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와서 처음 얼굴을 봤어요. 영정 사진을 보니까 정말 중고등학교 학생같이 너무 앳된 모습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는데,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또 속절없이 보내야 되는, 그러면서도 제가 또 전라북도가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펴내고 하고 하는데,
이런 분규 현장이나 이런 억울한 죽음에 김관영 지사가 20일이 됐는데도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는 것에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의회에서 짚겠고요. 앞으로 청년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출근해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드는데 전라북도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게 의회에서 제대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 전주 페이퍼 19살 청년의 사건의 중심에서 많은 유족들에게 도움을 주신 우리 노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민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이 사망한 지가 6월 16일이니까 오늘이 딱 3주하고 하루 지났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가족분들께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이제 회사에 사과를 받겠다고 이렇게 회사 앞에서 분향소도 차리시고 단식까지 하시고, 그 앞에 수많은 사실 뭐 기자회견과 회사에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유가족들이 요청했던 거는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약간 애도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 다음에 산재에 준하는 배보상 절차, 그리고 회사 앞에 저희가 이렇게 분향소 차리고 보니까 약 100명 정도의 약간 청년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였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회사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대표이사로부터 그런 부분들에 큰 틀에서 모든 것들을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장례까지 이제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 19살 어린 노동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면 당연히 회사가 유가족분들께 사과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걸 시작한 이후에 사인 규명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통해서 향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게 순서인데, 보통 우리 사회나 우리 또 회사가 객관적인 사연이나 뭔가 본인들의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나 기업의 인식이지 않나. 그렇게 해야 약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뭐 이런 회사 안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선행적으로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후에 추후에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독 올해 우리 전북에 굉장히 많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서 가슴이 아픈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9살 청년 노동자가 6개월 만에 자신이 사랑했던 공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은 통탄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제 전남 순천 출신의 특성화고 출신의 젊은 19살 노동자였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과 순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장님이나 여러 정치권에서의 발빠른 움직임이 우리 지역보다 좀 더 빨랐던 부분들, 또 나름의 요구의 목소리가 강했던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사측에서 입장이 바뀌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조사를 통해서 4ppm의 밀양이긴 합니다만 황화수소가 다시 검출됐고, 물청소를 한 이후에 검사와 물청소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똑같은 환경을 조건으로 하는 검사는 다르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어린 노동자든 혹은 숙련된 노동자든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사실 사측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한 일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짙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생명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좀 만연되어 있었는데,
우리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뭐 시민사회 단체나 저희 같은 노동단체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좀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엄하게 받아보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어린 노동자가 자기 사원업 청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사과를 잘 받아내고 재발 방지를 해내야만이 앞으로 청년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이 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마 마음이 같이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좀 힘써주신 분들께 정말로 많은 감사를 좀 드립니다. 자치단체장들이 한 번이라도 여기를 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네, 안타깝게도 전주시장님과 도지사님은 오시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화환을 보내주셨고 다른 분들이 좀 그냥 애도를 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나 뭐 민주노총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들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누군가가 아프고 다치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의 감정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고 형제의 마음으로 같이 애도하고 억울한 죽음을 펴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앞으로 산업 현장이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수많은 죽음들 앞에 조금 이 죽음이 줄어지면서 억울함이 좀 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음은 늘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늘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이민경 본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노동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었으면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유가족들한테 사과하고 진상규명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내팽개 쳤다는 것이 우리 청년 노동자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저 또한 반성하고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 나가는가 정치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사회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례 현장에 많은 정치인들 또 관계자분들 참석하셨는데요. 전 국회의원이시죠. 강성희 의원을 만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일단 제일 먼저는 유족분들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전남에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이곳에 취업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유족분들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진보당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다 돕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해온 것 뿐인데요. 사실은 유족이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회사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설령 그 과정이나 나중에 도검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게 되겠지만 인간적인 도리로 전남에 있는 19살 청년이 전북에 와서 취업을 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다면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우리 도민들이 전남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끝끝내 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하겠다라는 입장을 굳히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 그리고 또 중앙의 정치인들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결국에는 회사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과가 처음부터 이루어지진 않았고 오히려 노동자나 유가족 측이 일을 더 크게 벌렸다 라고 하는 사측의 좀 비판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법이 제정되고 개정이 되는 수많은 법들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꼭 기업을 처벌하자는 취지보다도 미리 예방을 하고 예방 이후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할 것인가. 이런 보안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일 텐데 조금 더 이 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법 차원에서 어떤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망 사건의 책임자를 법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곳 전주 페이퍼뿐만 아니라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서의 폭발 사고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검찰, 경찰에서 얼마나 이것에 주목하고 이것의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려고 하는지 저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법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전주 페이퍼의 유족들은 전남으로 내려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황화수소가 검출이 됐고 아직도 이 공장에서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관계자, 정치권 그리고 행정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찾아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장례는 치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더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희 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상준 사무처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주페이퍼에서 19살 청년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재조사를 하는 과정까지 어쨌든 사측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셨는데 그 과정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이 결국 이제 분향소를 철거하고 이제 순천으로 돌아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은 일관되게 그러니까 6월 16일부터 사측에 이야기한 건 이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 원인 조사의 문제 하나.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재발 방지. 이것을 이제 하기 전제 조건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 예. 이거였습니다. 이제 세 가지였던 거고 이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는데 7월 6일 오후 2시까지 회사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좀 사과를 안 하니까 저는 뭐 계속 요구를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 뭐 개인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게 7월 6일 오후 2시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토요일이죠. 오후 6시경인가요? 7시경쯤에 회사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과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뭐 입장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7월 7일 날
한 10시, 11시 정도에 우리 법률 대리 하고 있었던 박영민 노무사에게 예. 사과하고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정식적으로는 그날 한 4시부터 4시 반까지, 예. 10월 7일 예. 4시부터 4시 반까지 대표이사가 나와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입니다. 그러면 네. 제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제 7월 6일 토요일 이후에 7월 7일 사과가 있었고 사과 이후에 재조사, 진상조사를 다시 한 겁니까? 그 과정에서 예. 고용노동부가 저희 민주노총 전북본부에게 7월 1일부터 7월 4일, 7월 5일까지 쉬었다고는 한다. 예.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전해달라라고 했었고 저희는 7월 7일 날, 7월 6일 날 고용노동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예. 유가족하고 사과를 하고 전체적인 어떻게 조사할 건지 구체적으로 조사에 경과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 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냐. 예. 뭐 그 이전에도 황화수소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그 재조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사측에서 일단 유가족에게 사과는 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유족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사측에서는 재조사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측에서 재조사에 들어간 거군요. 거기에 유족과 민주노총은 함께 참여하진 않았고요. 네. 자, 고용노동부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몇몇 기자들이 함께 동행해서 재조사를 했는데 네. 이 재조사 과정에서 검출된 황화수소 검출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1차와 2차 두 개 조로 나눠서 했는데 한 번은 최대치가 나왔고 한 번은 4ppm 정도의 미량이 나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민주노총이나 유가족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요. 그렇게라는 게 그러니까 4ppm 정도의 미량 아니면 이제 최대치의 100ppm에 가까운 최대치 이걸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으나 황화수소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황화수는 반드시 검출된다 이거였던 거고. 예. 그다음에 1차 조사와 7월 7일 날 있었던 1차 조사와 2차 조사 시간이 약 30분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1차 조사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 나올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했었거고요. 그리고 2차는 뭐 그닥 유의미한 수치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진상조사를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하자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은 졸속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요구한 겁니다. 예. 재조사 당시 그래서 유족 측을 대변해서는 한 분도 그러면 참관을 안 하셨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재조사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뭐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 앞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사측의 사과,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재조사. 세 번째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바라는 재발 방지 대책. 그러면 두 번째는 생각했던 것과 좀 달리 진행이 됐고 세 번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 어떻게 전해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되진 않고 뭐 그 내용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성실하게 진상조사하고 뭐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제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7월 7일 최대치로 나온 것과 예를 들면 4ppm 정도 나온 거 요거에 대한 것을 저희는 지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통해서 회사의 공식 입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밀양이든 그게 최대치든 황화수소는 검출이 됐습니다. 네. 여기 지금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정확하게 그 결과치를 내놔야 되는데 이 침묵하는 모습이다 이런 지적의 기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날 저도 사실은 조사하고 나올 때 예. 참여한 당사자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예. 어떤 기자분이 저희에게 4ppm 나왔다, 4ppm, 5ppm 정도 나왔다라고 해서 그 참여했던 대한산업보건협회 참여자에게 좀 물어보고 이 정도의 검출량이면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기준치 이하다라고 많이 얘기했고 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른 기사를 좀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사측이 조금 당황스럽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이 상황을 가지고 저희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30분 간격 차이인데 1차는 4ppm, 2차는 또 최대치. 글쎄요, 이 어떤 기계의 결함은 없을 텐데 말이죠. 일단 입장을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전주페이퍼 직원들한테 여쭤봤을 때 30분이면 결과치 100%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년총 전북본부의 박상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오늘 방송에 앞서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는 전주 페이퍼 측에 여러 차례 스튜디오 출연 또는 전화 녹음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사측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음은 전주 페이퍼에서 저희 페트롤 전북에 전해온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다각도의 원인 분석을 통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60여 년 제지공장 운영 역사 속에서 이런 황화수소에 관한 문제점이 없었고 고인의 해당 부서에서 37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휴일 아침에 언론사 기자들을 굳이 초대해 공개적으로 재조사하고 그간의 의혹을 밝히려 했던 것은 회사가 의혹 해명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예상치 못하게도 밀양이 남아 검출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는 많이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아무튼 머지않아 곧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주 페이퍼 회사 측의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은 더욱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죠.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였습니다.